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마코프 프로퍼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모델 중에 하나인 그리드 월드 모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그리드 월드 모델의 optimal fallacy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약자로 MD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번역하면은 마코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DP는 강화학습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 모델로 생각하면 됩니다. MDP를 정의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마코프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컬렉션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시퀀스로 이해해도 되는데 여기 시퀀스의 인덱스를 저희가 타임셋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ST 각각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여기 T는 타임셋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퀀스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ST를 저희가 현재 스테이트, present state이라고 하고, 그리고 ST 플러스 1을 next state 또는 future state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0부터 ST-1까지를 past state, 과거 state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present state에 있는 state을 저희가 S로 표현하고 next state에 있는 state을 S'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present state에서 next state로 갈 때 이 확률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확률을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S란 스테이트이 있는데 이것이 다음 스테이트이 S'이 될 확률은 실제로는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S0라는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S1이라는 스테이트를 거쳐서 현재 S라는 스테이트까지 왔을 때 그때의 S'이라는 스테이트이 넥스트 스테이트이 될 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확률을 저희가 구하는데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패스트 스테이트와 프레젠트 스테이트 전체를 조건부로 달게 되면은 이것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너무도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확률 값을 따로 기록해서 저장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패스트 스테이트를 저희가 지워도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present state에서 next state로 가는 이 확률이 과거 past state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present state 현재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여기 두 개의 튜플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스테이트셋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인데 이건 뭐냐면은 present state이 si일 때 next state이 sj가 되는 그런 확률들 있죠. 이것을 저희가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조건부에 더 이상 패스트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저희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코프 프로세스와 달리 여기 있는 것처럼 state, action, transition probability, reward, discount factor 이런 식으로 5개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빼고 이 4개만을 가지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코프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것은 모든 스테이트에서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여기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과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액션과 리워드가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또는 스테이트 셋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environment, 즉 환경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 스테이트를 모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마코프 프로세스하고 다른 것은 액션이 추가됐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디시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디시전은 액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션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액션 스페이스는 에이전트가 각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액션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가 있는데 이 P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또는 간단히 Transition Probability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State S에서 State S 프라임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확률을 말하는 건데 여기 밑에 마코프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썼죠? 여기 조건부에 보면은 현재 스테이트이 있었고 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이동할 그 확률만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는 액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액션이 추가됐다는 말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한 후에 그 후에 넥스트 스테이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스테이트 S에서 넥스트 스테이트 S 프라임으로 갈 때 여기 조건부로 특정한 액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로 갈 그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건부에 현재 스테이트 거기에 여기 현재 타임 스텝에서 액션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이 조건 하에서 넥스트 스테이트이 S 프라임이 될 확률을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있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과 현재 액션이고 여기 있는 것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공학적인 표현은 이 앞에 있는데 이것은 순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학적인 표현에서는 조건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공학 쪽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확률을 나타내는 P라는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선을 그어놓고 이쪽을 저희가 조건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에 포함되는 현재 스테이트이 있고 현재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넥스트 스테이트이 될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에서는 이 부분을 조건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R이 있는데 이 R은 리워드 펑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워드도 여기 있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와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이 S 프라임으로 전이 될 때 그때 얻어지는 immediate reward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그어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현재 스테이트이 S고 여기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이 S 프라임이 될 때 얻어지는 리워드, 그 리워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워드가 주어지는 방법이 모델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델은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으면 거기에서 리워드가 주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에 있을 때 리워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모델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자마자 바로 리워드가 주어질 수 있죠. 액션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리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리워드.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뭐죠? 이 경우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해서 그 결과로 S'이라는 넥스트 스테이트에 도착해야만 주는 리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표현을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여기 밑에 있는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바뀌면서 디시전에 해당되는 액션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액션이 추가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액션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리워드가 있죠. 그래서 이 리워드 펑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여기 감마라는 디스카운트 팩터인데요. 여기 감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마는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값인데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감가율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마코프 디시전 모델 하나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모델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리워드들을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이 모델에서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모델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3개의 스테이트이 있습니다. 여기 S0, S1, S2 이것이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액션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A0, 또 다른 하나는 A1입니다. 그래서 액션은 뭐죠? 각 스테이트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S0라는 스테이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0와 A1이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A0라는 액션을 취한 것이 여기 있고 A1이라는 액션을 취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S1에서도 2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A0 액션을 취한 것이 여기 있고 A1이라는 액션을 취한 것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각 스텝마다 2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입니다. 현재 스테이트 S에서 특정한 액션 A를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이 S'이 될 확률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현재 스테이트이 S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A1을 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로 S0가 될 수도 있고 S1이 될 수도 있고 S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넥스트 스테이트로 S0가 될 확률이 0.1이고 S1이 될 확률이 0.3이고 S2가 될 확률이 0.6이네요. 그래서 이 세 케이스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 맞죠? 왜 그러냐면 어디론가는 반드시 가야 되니까 확률이 1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S0라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A1을 취했더니 넥스트 스테이트로 S0가 될 확률이 0.1, S1이 될 확률이 0.3, 그리고 S2가 될 확률이 0.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그림에서 어떤 것을 말한 걸까요? S0인 프레젠트 스테이트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넥스트 스테이트로 S1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이기 때문에 답은 0.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숫자들이 전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워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리워드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리워드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2가지 케이스에서만 주어지네요. 예를 들면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S1이 현재 스테이트인데 여기에서 액션을 A1을 취했죠. 그랬는데 이 리워드를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넥스트 스테이트이 S2가 됐을 때 이 리워드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리워드도 S0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했는데 넥스트 스테이트이 S2가 될 때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리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이 S2가 될 때 얻어진 리워드니까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로 S2가 갈 때 얻어지는 리워드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정확히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한 모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모델 베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 MDP라고도 하는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모델 프리가 있고 이것은 언논 MDP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MDP 모델을 하나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 MDP 모델을 만들려면은 개발자가 이 모델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그리고 리워드 펑션을 미리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과 액션과 리워드는 제가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이 가능한 게 있고 어떤 모델은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DP 모델을 만들긴 했지만 여기에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것들이 다 표현은 돼 있지만 정작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DP에서 Environment 모델, 환경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말하겠습니다.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모델은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known MDP라는 건 뭐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을 때 known MDP라고 하고 그 경우는 제가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MDP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제가 알지 못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unknown MDP라고 합니다. 그리고 unknown MDP라는 것은 이것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인 모델을 제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모델 프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이 모델 베이스드다. 그 말은 known MDP라고도 하고 이것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와 넥스트 스테이트 이 쌍에 대한 확률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의 개수가 상당히 방대하죠. 그래서 이 방대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이 MDP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방대한 계산을 훨씬 더 작은 문제로 세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푸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 베이스드 문제, known MDP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모델 프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unknown MDP라고 했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팔러시를 개선을 합니다. 이 방식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은 실제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대체해서 팔러시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면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제가 이론적으로 전개할 때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액션 스페이스가 반드시 파이나잇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티너스 스페이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분간은 파이나잇이라고 가정하고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월드 모델에서의 MDP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테이트 셋, 액션 셋,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리워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 모델에서는 특별히 디스카운트 팩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셋을 살펴볼까요? 이 모델에서의 스테이트는 뭐죠? 이 에이전트가
이 그리드 한 칸 한 칸 놓여 있는 것이 스테이시 되는 거니까 여기 그리드 한 칸 한 칸을 제가 스테이스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2,2는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서 총 11개의 스테이시 존재하네요. 그래서 스테이셋은 1,1, 1,2 여기서부터 4,3까지 그리고 2,2가 빠진 총 11개의 스테이시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셋은 어떻게 되나요? 액션셋은 이 에이전트가 각 스테이트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액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액션셋은 North, South, East, Wes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P를 보겠습니다. 이 그리드 월드 모델은 스토캐스틱 그리드 월드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액션을 노스로 취했지만 이것이 노스로 갈 확률이 0.8이고 이스트나 웨스트로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0.1씩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에서 노스라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현재 3,1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액션을 노스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스테이시 여기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넥스트 스테이시 3.2가 될 확률은 0.8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상황에서 3,1이 현재 스테이시고 여기서 노스라는 액션을 취했는데 실제로 노스로 가지 않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웨스트로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넥스트 스테이시 2,1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확률이 0.1, 10%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3,1에서 노스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간 거죠. 0.1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확률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대략 몇 개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나올까요? 여기 현재 스테이트 ST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주어진 액션 AT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넥스트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이트로 가능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저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는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는 대략 여기에 있는 이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트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가 있죠? 이번에 넥스트 스테이트에서는 이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96가지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리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워드도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와 비슷한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워드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리워드는 그리드 월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빅 리워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빅 리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빅 리워드는 여기 도달할 때 주어지는 여기 마이너스 1점과 플러스 1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플러스 1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케이스가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현재 스테이트 3,3이 있고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3,3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션을 이스트로 취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이 4,3이 됐죠.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이 여기 도달하면서 플러스 1점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3,2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2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노스를 취했습니다. 액션을 노스로 취했죠. 그런데 실제 이동은 어떻게 했나요? 넥스트 스테이트이 4,2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액션을 노스로 취했지만 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0.1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넥스트 스테이트이 4,2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점을 리워드로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보면은 4,1에서 노스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4,1에서 노스를 취했죠. 그래서 실제로 4,2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도달을 하면은 이 경우도 당연히
마이너스 1점을 리워드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빅 리워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라는 이 C값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게임을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반드시 여기 도달을 해야만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게임이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있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스텝마다 약간의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이 빅 리워드가 아닌 케이스에만, 그죠? 여기를 도착하거나 여기를 도착하는 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만 그 스테이지에서 액션을 취해서 넥스트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동안에 항상 C라는 점수를 리워드로 줄 텐데, 여기 C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0.1점을 주게 되면은 매 스텝마다 0.1점씩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감점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게임을 진행하는 쪽으로 에이전트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에서는 여기 C라는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특성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C를 적용해서 한번 직접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리드 월드에서 적당한 C값이 주어진 후에 이 모델의 옵티멀 팔러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실제로 차이는 여기 C값을 다르게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0.01로 아주 작게 줬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0.03으로 조금 작게 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0.4로 적당히 주어졌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점으로 상당히 크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C값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 네 개가 전부 다른 마코브 디손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C값이 다르면 다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각각 모델마다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팔러시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팔러시를 보겠습니다. 팔러시는 저희가 앞으로 파이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파이는 항상 팔러시를 나타내는데, 여기 팔러시 파이는 각 스텝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드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총 9개의 스테이지에서 액션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액션을 따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있죠. 여기 각각 스테이지에서 저희가 액션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스텝마다 액션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하나의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1,1이라는 스테이지에서는 north라는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2,1에서는 east, 3,1에서는 north, 4,1에서는 west라는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9개의 각 스텝마다 지금 액션이 하나가 정해져 있죠. 그 말은 이 전체에 대한 팔러시가 하나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각 스테이지에 있는 액션셋을 하나의 팔러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팔러시 하나를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러시 파이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함수가 됩니다. 각 스텝마다 액션을 함수값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팔러시가 주어지면은 저희가 이 팔러시대로 실제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타트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팔러시에 의하면은 이 스테이지에서는 액션을 north로 취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north로 이동하게 되면 next 스테이지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팔러시를 따르게 되면은 north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east로 이동해서 결국 여기에 도착해서 1점이라는 리워드를 얻고 게임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동안에 리워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4번의 동안에 C라는 점수를 4번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가는 동안에 플러스 1점을 얻는 거잖아요. 40 플러스 1이 되죠.
그런데 이 모델은 C값을 마이너스 0.4로 했잖아요. 그래서 토탈 리워드는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팔러시가 이 그림에 있는 화살표처럼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피소드는 이거 하나만 나올까요? 현재 스테이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러시에 의하면은 액션을 노스로 취하도록 돼 있죠. 그런다고 해서 노스로 갈 확률이 100%는 아니고 0.8이 되는 거죠. 나머지 10%는 왼쪽으로 10%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러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노스라는 액션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0% 확률로 이스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어진 팔러시 안에서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액션을 노스로 취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 확률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팔러시를 따라서 오른쪽 이동하고 이 팔러시를 따라서 다시 노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팔러시에 의하면은 액션을 노스로 취하라고 했지만 0.1의 확률로 이스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확률을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에피소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에피소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러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를 따라가게 되면은 리워드가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총 3번 이렇게 움직이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빅 리워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C-1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2라는 토탈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팔러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좋은 팔러시를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팔러시가 하나 정해져도 에피소드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러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저희는 리워드, 특히 여기 있는 리워드들을 다 합한 토탈 리워드로 평가를 할 텐데 에피소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종류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 토탈 리워드들의 익스펙테이션인 기대값을 계산해서 그걸로 이 팔러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즉 내가 이 팔러시를 정했을 때 이것으로 얻어지는 평균적인 보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러시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Expected Total Reward가 됩니다. 그리고 이 Expected Total Reward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팔러시가 가장 좋은 팔러시이기 때문에 그 팔러시를 저희가 Optimal 팔러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Optimal 팔러시는 번역하면 최적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Optimal 팔러시를 따라서 하면은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앞으로는 여기 파이 밑에 스타 표시가 있는데 이 스타는 항상 앞티마를 나타낼 때 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코프 취존 프로세스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optimal 팔러시 파이 스타를 찾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이 모델에서는 C값이 마이너스 0.4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마이너스 0.4로 정한 이 모델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옵티멀한 팔러시가 됩니다. 왜 이것이 가장 옵티멀한 팔러시인지는 나중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 왜 이것이 옵티멀이 될 것인지를 직감으로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모델처럼 C값이 이렇게 바뀌면은 이 경우에 옵티멀 팔러시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C값이 달라지면 이 마코프 취존 프로세스 모델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모델마다 지금 옵티멀한 팔러시를 표시한 것이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4가지 모델 각각에 대해서 왜 옵티멀 팔러시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주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비교적 쉬운 모델인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가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런데 스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큰 값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에이전트가 한 스텝을 움직일 때마다 2점씩 감점을 얻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보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액션을 바로 여기 게임이 끝나는 마이너스 1점 얻고 끝나는 쪽으로 바로 보내죠.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테이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 것이 가장 리워드를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1점을 얻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이스트가 베스트 액션인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리워드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점을 얻죠. 그런데 만약에 노스로 가서 다시 이스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스로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2점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트로 가는 동안에 플러스 1점을 얻어서 이 경우도 여전히 마이너스 1점이라는 리워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빅 리워드로 1점을 받긴 하지만 한 스텝 움직일 때마다 2점씩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 마이너스 1점이 됐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바로 1이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것과 둘 다 토탈 리워드가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션을 이쪽으로 취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점 얻고 끝나긴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80%고 20%는 위나 아래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션을 노스로 취했을 때도 이쪽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중간에 여기에서 이스트로 액션을 취했을 때 이스트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스텝 움직일 때마다 2점씩 감점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스토캐스틱이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가는 것이 아니고 20%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게임이 끝나지 않으면 여기 마이너스 2점을 계속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이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게임이 빨리 끝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베스트 액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에서 액션의 방향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게임이 빨리 끝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finish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게임을 끝내는 방향으로만 팔러시가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인 C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 값이 미약하기 때문에 게임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도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게임이 늦게 끝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3,2를 볼까요? 이 경우라면 당연히 노스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벽에 있는 웨스트로 액션을 취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액션을 노스로 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착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유리한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노스로 갈 확률은 80%지만 10% 확률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10% 확률로 마이너스 1점을 얻고 게임이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액션을 웨스트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80%는 여기 벽에 부딪히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있죠. 하지만 10%는 위로 가거나 10%는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일은 없다라는 말이죠. 지금 벽에 부딪혀서 제자리에 멈춰 있어도 감점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최소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 거죠.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벽에 부딪히더라도 오른쪽에 부딪혀서 못 가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일만큼은 없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지금 10% 확률로 여기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이 방향을 액션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는 절대 통과할 수 없죠. 여기도 절대 통과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마이너스 1점을 얻고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이것이 계속 여기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1점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0에 가깝게 하게 되면은 옵티멀 팔러시가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조금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여기 있는 부분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무작정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C값을 달리했을 때, 즉 4개의 서로 다른 MDP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의 각각의 옵티멀 팔러시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드 월드라는 게임을 만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이것은 별로 좋은 게임처럼 안 보이죠?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게임으로 하기에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한 팔러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드 월드 모델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스몰 네거티브 리워드를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 값을 주어서 만들면은 게임이 보기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appropriate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옵티멀 팔러시란 말이 아니라 옵티멀 팔러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C값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드 월드에서 옵티멀 팔러시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기 있는 옵티멀 팔러시는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찾고자 하는 핵심 목표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